S&P 긴급 발표라.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은 오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S&P 세계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무디스, 피치, S&P 이렇게 세 회사를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S&P가 결국 말입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4월 30일 기준입니다. AA 플러스 AA입니다. AA는요 2016년 8월 8일에 AA로 등급을 올렸었거든요. 지금도 AA 똑같이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부정적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안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 1997년 우리가 보면 심각했거든요. 1987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1997년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B 플러스였습니다. B 플러스. B 플러스가 1999년 1월 19일에 BBB 마이너스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선 이후 말입니다. 계속 신용등급을 올렸고요. 결국 2016년 8월 8일에 상위 위에서 세 번째죠. AA 플러스 AA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 등급 AA를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저성장의 기반이 몰렸다고 이야기하는데 S&P가 이렇게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동결시켰다는 것은요. 유지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는 홍복입니다. 신용등급 회사들이 신용등급 전망을 내리든가 혹은 신용등급을 내리든가 그러면 말입니다. 그 나라는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우리가 IMF 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AA로 그냥 유지했다고 하니까 야 이거 봐라 우리는 더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S&P가 AA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지난 5월 19일이죠. 죄송합니다. 지난 3월 10일입니다. 피치가 위에서 네 번째 등급인 AA-로 정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일맥상통하다. 똑같이 유지했다는 것. 무디스도 아마 2013년 5월 19일에 위에서 세 번째 등급인 AA2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P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이유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지한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좋다. 성장률이 좋다. S&P가 2.2% 성장 전망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말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게 장기신용등급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2.2%라는 성장률이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6%까지 올렸긴 했지만 S&P는 그냥 2.2%로 놔뒀지만 S&P는 국가신용등급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 성장률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1분기에 1.3%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률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제 뭔가 약간 회복의 기운이 있다. 지금 S&P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우리는 굉장히 험악하게 보고 있거든요.
나라 살림이 계속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2020년에 112조의 적자예요. 2022년은 117조의 적자입니다. 2023년은 87조의 적자고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엉망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S&P는요.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균형 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S&P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관리재정수 GDP 대비해서 금액이 마이너스 3.9%지만 결국 이게 천천히 마이너스 3%에 수렴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0%에 수렴한다. S&P는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을 높게 잡았다. 유지했다. 뭐 높게 잡은 것도 높게 잡혀져 있으니까 유지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 중에 가장 긍정적인 지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 말입니다. 단 북한의 문제는 꼬집었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갑자기 북한이 무너졌을 경우 우리 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 이것은 국가신용평가 기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아무래도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남북 통일이 됐을 경우에 한국의 통일 비용 어마무시하거든요. 당장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최대 1989조까지 들어간다고 했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예측한 것은요. 2340조에서 5850조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2015년에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545조 8천억 원 2025년까지 그렇게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S&P는요. 대한민국이 잘 하겠지만 이렇게 단서는 달았습니다. 단서는 달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발 채무 때문에 취약점이 노출이 될 수 있다. 이게 약점 중에 약점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뭐 통일이라는 게 뭐 쉽게 오지는 않겠죠.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게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고 S&P는 취약하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이겨낼 거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저는 그게 더 말입니다.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S&P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라는 그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에도 약간의 안정감은 던져줬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안정감은 던져줬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내수가 갑자기 좋아진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약간은 뭔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